디지털 치료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장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서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치과에 디지털 구강 스캐너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진 하나 보시면 구강 스캐너가 나오기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끈적끈적한 인상제를 구강 내에 넣고 약 5분간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턱과 혀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목으로 넘어오는 인상제 때문에 구역감을 참아야 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광학 렌즈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입을 잠시 벌리고 계신 동안에 1, 2분 내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역감도 없고 입을 계속 벌리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기존 방식보다 더 정확하냐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정확도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었습니다. 흔히 1mm를 저희가 1000분의 1로 쪼갠 것을 1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구강 스캐너는 오차 범위가 20에서 30마이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상제로 이 본을 뜨는 과정만 사라졌다라는 것도 정말 네. 편할 것 같은데 정확성도 높다.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과정이 좀 단축되다 보니까 기간적인 측면에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중간에서 네. 뭐 모델을 만들거나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오차가 생길 확률도 많아졌는데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최 원장님,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치과에 디지털 진료를 도입하게 되면 보철물 제작 기간이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앞서 보여드린 인상제로 본을 떴을 경우에 석고에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공소로 다시 보내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캐너로 인상을 체득한 경우에는 환자가 구강 스캔 파일을 바로 기공소에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기공물 제작이 보다 빠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과에 기공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내원 당일에 보철물을 장착해 드리는 원데이 보철 제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 기공물을 예전에는 인상을 떠서 네. 그걸 다시 또 보내고 주고받는 이런 네. 과정들이 사실은 이렇게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죠. 런 과정들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문 딱 했는데 택배가 택배 기사들 기다리시잖아요. 맞아요. 바로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이것처럼 이제 디지털로 되면 이 자료들을 정보화시켜서 데이터로 전송을 하기 네. 때문에 즉각적인 전송이라든지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철 치료에 적용되는 디지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을 이용하면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도자기를 쌓아 올려서 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스캐너와 밀링 기계가 도입되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 조작만으로 치아를 디자인하게 되고 기계가 이 디자인된 치아를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보철물 제작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장인의 손기술을 기계가 따라갈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철물 제작에 있어서 정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이러한 보철물을 디지털로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컴퓨터와 치아를 깎는 기계를 통틀어서 캐드캠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보철물을 제작할 경우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레이 보철물 사진인데요. 인레이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썩었을 때 이를 금이나 세라믹으로 치아 사이에 끼워 넣어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22세 남자 환자분으로 구강검사 결과 보기에는 아말감으로 이전에 떼어놓은 부위가 파절되고 썩어서 인레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기간에 내원하신 분이라 두 번의 내원이 어려웠습니다. 하여 당일날 충치 제거 및 스캔을 통해서 당일 세라믹 인레이를 가공하여 구강 내에 부착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면 기공소까지 보내서 도착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고 내원 횟수 또한 2번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부대로 복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치과 치료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분의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아주 유용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스케줄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도 당일 치료, 뭐 당일 보철 치료가 가능하다. 네네. 인레이 치료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법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뭐 인레이 치료보다 조금 더 복잡한 치료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알려주실까요? 네, 치아가 광범위하게 썩거나 파절된 경우에 치아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치료를 저희가 크라운 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크라운 보철 제작에 있어서 예전에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의 원래 치아 형태나 교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 디지털 보철 치료에서는 이런 환자의 원래 치아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실제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5세 여자 환자분으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라고 내원하셨습니다. 보통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 씹을 때 이런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 치아를 씹을 때마다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크라운 진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스캐너로 치아 삭제 전에 환자의 치아를 복사하여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그대로 재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점이 환자가 씹을 때 물리는 부분인 즉 교합점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삭제 전에 왼쪽 원래 환자의 치아와 오른쪽에 크라운이 완성된 모습에 물리는 부분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진료를 확인하면 원래 물리던 교합점까지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원래 치아와 유사한 감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최 원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네.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치료의 경우에 뭐 당일에 네. 이렇게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지만 심지어 원래 치아의 형태라든지 교합점도 네.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와. 그 큰 장점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인레이나 크라운 얘기는 네. 들어봤지만 그렇죠.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 아, 다들 걱정하시는 무서워요, 이제 벌써부터. 임플란트라든지 뭐 브릿지, 음. 틀니 이런 이제 큰 보철 치료의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릿지 보철은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그 양쪽 치아를 깎아서 보철물을 제작하여 이어붙이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브릿지로 디지털 보철물을 제작하면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도 멀쩡한 반대측 치아를 참조하여서 재현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특히 대칭성이 중시되는 전치부에 더 장점이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54세 환자분으로 전치부 다수 치아를 상실하셔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오른쪽에 보시는 노란색 부위의 치아가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잔존 치아인데요. 이 잔존 치아를 거울처럼 복사하여서 왼쪽에 보이시는 녹색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다면 수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루는 보철물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을 이용한 보철물 제작은 예지성 높은 진료가 가능하여서 환자분에게 보다 높은 만족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대칭성을 이룰 수 있다. 정확성을 좀 높이면서 네. 브릿지 치료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새 또 뭐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니에 살짝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라미네이트 맞습니다. 치료를 한다라고 네. 하던데 원장님 혹시 이때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네, 라미네이트는 아주 얇은 세라믹 판을 네. 치아 위에 붙이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치아의 변색이 심하거나 파절 아니면 틈이 많이 있을 때 치료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많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0.5mm 이상의 그 치아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도 디지털 보철물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많은 장점들이 생겼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케이스는 24세 남한으로 양쪽 대문니가 틈이 벌어져 있고 양쪽 앞니가 정상 크기보다 작은 외소치여서 라미네이트를 당일 제작하여서 신비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정례 라미네이트는 사람 손을 일일이 거쳐서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의 제작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플라스틱 치아를 사용해서 임시 치아를 부착하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철물을 제작해서 환자 구강 내에 접착하려고 하면 오차가 발생해서 심미적이지 않고 아니면 환자분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재제작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계 발달로 당일 보철물 라미네이트 제작이 가능하면서 치아 상치와 동시에 보철물을 붙일 수 있는 원데이 라미네이트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람 손이 아닌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면서 환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제작하기에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보철물이 환자분의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만족도 높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아주 디지털의 장점들을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V, 컨트롤 C 아시죠? 네. 그 디지털이기 복사해서 때문에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 그래서 네. 좌우 대칭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기공소를 통해서 기공실에서 네. 이제 우리가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환자들과 실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치아의 치료가 모양 끝나기 전에 미리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와.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치과 하면. 혹시 치아 교정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치아 교정에서도 과연 그러면 이 디지털이 어떤 또 치료에 효과를 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또 연령대에 오. 폭넓게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정 네. 치료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디지털 치과가 교정 치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우리 최창원 원장님 말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치료는 교정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종래에는 교정의 엑스레이 촬영과 석고 모델을 통해서 진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측한 경우에는 안무 변화와 치열 변화를 구체적으로 환자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분과 유사한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건데요. 보시면 환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페이셜 스캐너 촬영 모습입니다. 네. 환자의 안모를 스캔하고 여기에 엑스레이 사진을 중첩하여 분석한 후 환자가 실제 교정 완료 후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진단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정 치료로 인한 부종교합의 해소가 교정 치료의 주 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안모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단 시점에서 안모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안모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교정에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 디지털 통해서 네. 우리가 입안만 스캔을 해서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안모, 얼굴까지도 와. 예, 이렇게 이제 스캔을 그 해서 교정 치료를 예. 시작함과 동시에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네. 알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대부분 더 환자분들이 환자분께서, 네.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아요. 만족도가 치료하고 높을 것 나면 같아요. 저 예뻐질 것 같아요. 네. 뭐 입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저런 스캐너를 통해서 네. 우리 안모의 변화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오.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 이게 전후도 중요하지만 네. 또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더 예. 힘들죠. 또 네. 이제 이 과정은 교정 장치의 이제 종류들이 많이 또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디지털을 통해서 하면 이 교정 장치의 그 종류 어떤 장치에 특히 디지털이 효과적인지 오.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정이 대표적인 장치는 바로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교정 진단 시에 치아가 최종적으로 배열되는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셋업이라는 과정인데요. 종래에는 석고 모델에서 치아를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손으로 배열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서 본을 뜨고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단 15초면 1, 2년 후에 달라지는 환자의 치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이상적인 치아 배열을 바탕으로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인 치아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틀을 찍어서 만들면 그것이 바로 투명 교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뭐 교정 전 그리고 교정 후 예측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 교정 장치 치료 방법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우리가 뭐 진단부터 치료까지 대부분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수술 받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와 편리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치과 진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치과들이 디지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아마 두 분 원장님들 특별히 이렇게 디지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신 계기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치료를 통해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창원 원장님,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를 시작했던 계기와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보철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 네.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기공사가 없어서 저기 레지던트가 보철물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을 접하고 직접 디자인을 하고 오. 직접 보철물을 깎기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로서 기억되는 분이 있다면 저희 외할아버지를 그 장비로 오. 네, 처음으로 네. 써서 진료를 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네. 네, 보철물 제작함에 있어서 교합이 많이 무너진 상태셨기 때문에 점막을 재건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였었습니다. 네. 오. 외할아버지하고의 그 추억이 네. 담긴 디지털 맞아요. 치료네요. 네. 어. 그럼 저는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 시술들이 어떤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지 잘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두 분 다 지금 우선은 어머니, 뭐 할머니 말씀을 네. 해주신 만큼 연령대가 좀 있으신 환자분들께 잘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이 부분 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자, 최 원장님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적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 경우에는 장시간 진료나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연령이 있으신 경우에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해 하십니다. 네. 네. 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잘 아는 원장님이 네. 아들이 구역 반사가 심해서 네. 그 본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치료는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교정 장치를 만들고 네. 싶은데 이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아버지 입장에서 더 보기 힘드셨나 네. 봐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준 기억이 있거든요. 오. 막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네. 특히나 이제 관열적인 수술 이렇게 피가 많이 나고 이럴 때 맞아요. 뭐 절개를 최소화하고 네. 심지어 이제 절개 없이도 이제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예, 네. 무서워서 요즘 뭐 수면 치료라든지 다양한 이제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치과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이 디지털 치료가 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시술하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절개를 하고 뭐 마취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도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우리 최창원 원장님은 그런 경험 없으실까요? 네, 환자분들 상대로 이렇게 그 치과의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디지털로 혹시 치료하신 경험 있으면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에 이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내원하셨을 때 네. 보통 이제 바늘이나 이제 이런 입안에 거대한 뭔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제 치과에는 무통 마취기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광학 스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거의 불편함을 느끼실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미리 접하기 전에 환자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무통 마취기. 요즘 네. 무통 마취기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마취라는 오.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오.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속도로 마취가 이게 진행돼서 네. 통증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컨트롤을 기계상에서 우리가 기계로. 뭐 오.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네. 때문에 역시 마취도 디지털 마취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마취까지. 합니다. 네, 네네. 뭐 일반 보철 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마취까지 네. 정말 디지털 기술이 치과 치료에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또 환자분들의 편의성,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치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감, 걱정 때문에 좀 치과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죠. 네. 또 이런 우리 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좀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최 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환자분들께서 보통 수년 전에 치과 치료 시에 힘들고 네. 그 오래 걸리는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치과 치료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서 치과 진료를 하면 이전에 느끼셨던 그런 불편감과 치료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두려움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가까운 치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디지털 치과 진료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네. 치료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두려움, 야, 이것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말자. 디지털 기술 그렇죠. 치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